다음은 정말 한 기자, 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이 낳은 정말 조갑재 기자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한 영웅입니다. 우리 조갑재 선생을 대국 시민의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하십니다. 오늘 이 과분한 소개를 많이 받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 30분 남짓 강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최인식 총장이 결론을 다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친일 독재 비호 교과서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 퍼뜨리는 사람은 고발해가지고 더구나 부산에서 뽑았으니까 부산 사람들 손으로 결자 해지하자. 그 말이 저희 이야기하려고 하는 결론입니다. 결론. 그런데 친일 비호 독재 비호 교과서가 있어요. 친일 비호 독재 비호 교과서가 있어요. 그 교과서가 지금 고등학교 2000개 고등학교의 99.9%의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요. 새 학교만 그런 교과서를 안 쓰고 있어요. 새 학교는 교학사 교과서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가 친일 독재를 비호했다고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99.9%의 민중사관으로 쓰여진 좌편향 교과서는 분명히 독재를 비호하고 친일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친일이냐? 누구의 친일을 비호하느냐? 바로 김일성 정권, 북한에서 일어난 친일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비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한 적 없습니다. 그 증거는 김일성의 동생이 김성주, 일본 군대 따라다니면서 통역했던 자입니다. 친일의 왕초죠. 그 자가 한때 김일성 밑에서 노동당 조직부장을 해가지고 랭킹 2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사실 대한민국 교과서 쓰지 않습니다. 계속 북한이 친일파 청산했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북한 공군은 일본 공군 출신들이 만들었어요. 일본 공군 출신. 그 이외에 북한의 요직에 있었던 자들 중에서 우리가 친일파라고 분류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청산 안 했느냐? 공산당을 편들었기 때문에 봐준 겁니다. 공산당을 편들 친일파들은 봐주고 편들지 않는 친일파들만 숙청한 겁니다. 학살한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좌편향 교과서는 북한의 친일파 비호를 비호하고 있는 겁니다. 독재 비호하고 있어요. 좌편향 교과서가 어느 독재를 비호하느냐? 이승만, 박정희를 독재라고 욕을 합니다. 북한의 독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전체주의 공산 독재를 비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 천재교육이란 데서 나온 교과서는 역대 한국 정부를 기술을 하면서 10번에 걸쳐서 탄압이란 말을 썼어요. 탄압이란 말을 10번 썼습니다. 10번.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에 대해서는 탄압이란 말 단 한 번도 안 썼어요. 즉 북한의 전체주의 공산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교과서가 지금 학교에서 쓰여지고 있는 99.8%의 민중사관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말은 정확하게 했는데 주어를 바꿔버렸어요. 주어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친일 독재 비호하는 좌편향 교과서 사용 중단하라 라고 해야 됩니다.
사용 중단해야 됩니다. 국정화 이것도 굉장히 미온적인 겁니다. 미온적인 겁니다. 사용 중단해야 돼요. 왜 사용 중단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작년에 8종을 우리가 분석을 했습니다. 7명의 전문가가 분석을 했어요. 책 제목을 정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교과서가 아닙니다. 아니다. 계급사관으로 써야 됩니다. 계급사관은 공산주의의 핵심 이론입니다. 계급사관에 기초한 민중사관으로 써졌으므로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적과 악을 품는다. 악은 공산주의고 적은 북한정권입니다. 이런 교과서는 빨리 회수해야 된다. 빨리 시급하게 회수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불량식품이 돌아다니면은 빨리 리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약 200만 명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정신적인 독극물을 정교조 교사 등등 좌편향 조사의 교육에 의해서 그 독극물을 지금 마시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마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건 긴급한 조치로 하려면은 사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르치지 말고 중단시켜야 돼요. 중단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민이 있죠. 대한민국의 고민이 있죠. 문제를 법적 절차로서 해결해야 된다.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이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당장 회수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이것은 필자들 그리고 출판사라 그리고 여기에 협조해준 공무원들 교육부 공무원들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조사를 해야 돼요.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인데 이게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재판을 거친다든지 행정적 절차 또는 때로는 입법을 해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의 고민입니다. 문제 해결을 법으로 하려니까 느려요. 느립니다. 그럼 법으로 하지 않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이것 가지고 계엄령 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걸립니다. 이 교과서 문제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오늘 여기서 골기대화 했다 해가지고 당장 국정화 지지율이 뭐 몇 퍼센트 올라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오랫동안 이게 싸워야 됩니다. 싸우는 방법은 오늘 이 행사 제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반역적 교과서 바로 알리기 국민보고대회. 바로 알려야 됩니다. 바로 알리려면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논쟁에서는 죄송하지만은 좀 거친 말로 쓰면은 무식한 사람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교과서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은 입을 열지 않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좌익들하고 싸운다고 토론하다가는 100점 100패입니다. 밑줄 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과서를 읽은 사람만이 이 전쟁에 참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아니 전쟁하는데 총 안 들고 참전할 수 있습니까? 총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교과서에 대한 지식입니다. 교과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를 비판한 책을 읽어야 돼요. 우리 조합대닷컴이 다행히 그 무기를 만들었어요. 2011년에 6종의 교과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이 이것은 절대로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탈북자는 이게 북한에서 사용되어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도 화가 나가지고 김관진 장관이 있을 때 분석을 해서 이런 교과서를 쓰면은 이런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군에 들어오면은 누구하고 싸워야 되는지 왜 싸워야 되는지를 모른다. 전력에 심각한 지장을 준다. 이 교과서 바꿔야 된다. 또 바꾸는 방법까지 정확하게 제시했습니다. 역시 국방부라는 70만의 무장 집단의 합의된 의견답게 아주 잘 쓴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 핵심적인 해결책은 이겁니다. 현대사는
연구 대상이 아니다. 이거 전부 우리가 만든 역사다. 국사학자들이, 좌편향된 국사학자들이 집필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현대사를 만든 주인공이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필진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참가해야 돼요. 어제 제가 밤에 일찍 여기 부산에 와서 저녁에 송정에서 해운대를 거쳐서 광안대교를 타고 북항대교, 남항대교, 송도를 거쳐서 혈청소까지 밤에 드라이브를 한번 해봤습니다. 야경, 엄청난 야경입니다. 이게 엄청난 야경. 이런 경치를 가진 항구는 세계에서 없어요. 제가 외국 여행을 매우 많이 하는 사람인데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는 부산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역동적이고 시드니, 밴쿠버, 샌프란시스코 아름답죠. 그러나 너무나 작아요. 거기에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 항구 없습니다. 부산은 거대한 항구에다가 섬도 있죠. 태종대 같은 절벽도 있죠.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 해운대 해수욕장도 있죠. 바로 바다 옆에 금정산 산이 있죠. 낙동강이 있죠. 이렇게 다양한 경치와 경제력과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아주 훌륭한 정의로운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완전 한국 현대사의 스토리, 이게 교과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과서에 부산의 역할이 들어가야 돼요. 무엇으로 처음 들어가야 됩니까? 6.25 때 피난민들을 부산 시민들이 가슴 넓게 받아 가지고 최소한 굶어 죽는 사람을 없도록 만들었다. 그게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로서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에 산업화 시기에 부산은 산업기지, 특히 수출기지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물동량의 한 20-30%가 부산항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다음에 민주화 시기에 부산 시민들의 역할이 정권을 바꾸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부마 사태, 1987년 6월 18일 부산 시위, 민주화, 산업화, 대한민국을 지키는 이럴 때 부산 시민들의 역할, 이런 게 교과서에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 교과서에 그거 없죠. 그것을 써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 사람들이 주장을 해야 돼요. 왜 우리 이야기는 안 듣느냐? 그것은 부산 시민들의 뜻을 모아가 시장을 통해서 앞으로 교과서 만들 때 부산 이야기를 넣으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해야 됩니다. 권리입니다. 부산은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지난 70년은 첫째, 새로운 정신을 4개를 재발견했습니다. 상무정신, 기업가 정신, 해양 정신, 자주정신. 대한민국이 거대한 해양 국가로 되었습니다. 조선, 해운, 해외 수출, 수입, 그리고 여행 많이 가는 것, 대한민국의 해양화되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일본하고 국교를 틀고 미국과 세계 최강의 해양 국가인 미국과 친구가 되고 세계를 무대로 한민족이 떨쳐나가서 경쟁하면서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 제3위의 제조업체를 만들고 하는 게 해양화의 역사입니다. 이 해양화의 기지가 부산이었어요. 해양으로 진출했던 선원, 조선소, 이런 해양화에 대한 기록도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넣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좌편향된 교과서는 북한한테 유리한 것은, 남한의 종북 세력한테 유리한 것은 집중적으로 쓰고 대한민국한테 유리한 것은 안 쓰고
북한한테 불리한 것은 안 쓰고 대한민국한테 불리한 것은 계속 과정에서 쓰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오느냐. 소위 민주화 투사들 또는 공산주의자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 노동운동가, 저항, 투쟁, 항쟁, 반란 이런 거를 주도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겠죠.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은 사회주의자, 노동운동가, 소위 민주투사들, 도시 빈민들 이런 사람들이 만든 역사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나라를 건설하고 지켜내고 산업화하고 민주화를 진정으로 한 사람들, 법 잘 지킨 사람들, 군복무를 열심히 한 사람들 이야기는 없어요. 단적인 예가 이병철, 정주영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태일이라는 노동운동가 이름은 모든 교과서에 다 들어갑니다.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공산당한테, 게릴라한테 삼천굴진 공비침도 사건 때 이야기를 했다가 입이 찢어져 죽고 그 가족 4명까지 참살된 이승복 소년 이야기는 교과서에 없어요. 교과서에서 빠졌습니다. 그 말이 가짜라고 캠페인을 벌였지만은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가지고 법원 판결을 받아서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11살 소년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난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이야기하고 죽었다. 가족까지 같이 죽었다. 이거 교과서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관순이 있다면 이승복이 있어요. 유관순이 있으면 이승복이 있습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 좌익 노동운동가가 아니에요. 전태일이라는 청년 아주 마음이 고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한 페이지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이승복 소년 이야기도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벽철엽 장군이 주도해가지고 낙동강 전선을 지켜낸 유명한 전투, 다부동 전투 이야기는 교과서에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한 군데도 안 나와요. 즉 군인들 이야기는 나쁜 쪽으로만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99.9%의 교과서는 주적이 3사람이 있습니다. 3사람. 이승만이 주적이에요. 건국했으니까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하고 남침으로부터 나를 지켜냈습니다. 미국이 주적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국군이 주적이에요. 국군이 주적입니다. 국군은 잘못한 것밖에 쓴 게 없어요. 국군에 대한 기록만 다 모아놓으면은 이것은 완전히 어떤 무장 무슨 반란 집단처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김일성이라는 자는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독립운동 한 적이 없습니다. 김일성이는 중국 공산당원이었다가 일본 군대한테 쫓겨가지고 러시아로 갔어요. 러시아에서 소련군 88 특별 저격 여단의 대위가 됐습니다. 소련군 대위입니다. 소련군 대위. 그러니까 항의를 한 거는 맞지만은 독립운동할 여가가 어디 있었습니까? 임시정부 소속이 아니었잖아요. 광복군 소속이 아니었잖아요. 오로지 모택동의 중국 공산당에 충성했고 스탈린에 충성한 자입니다. 이 자가 보천보라는 파출소 지수 비슷한 걸 습격했다 하는 게 당시에 1930년대 국내 언론에 보도된 걸 기화로 그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보천보 전투라고 사기를 쳐가지고 교과서마다 다 실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서 한 3명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지도한 자가 이 김일성이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도 김일성을 죽여주기 위해서 그걸 교과서에 다 넣었습니다. 아니 보천보 전투하고 다부동 전투하고 이게 비교가 됩니까? 다부동 전투는 한 민족을 살린
전투를 지휘한 백선엽 장군은 깔아 뭉개버리고 파출소 습격 사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고요. 이것을 침소봉대하게 쓰는 이 교과서가 여기 오늘 구호대로 우리의 양자택일입니다. 공산 독재 비호 교과서인가 자유민주 수호 교과서인가 이걸 말 하나 뒤집으면은 김정은을 위한 교과서이냐 대한민국을 위한 교과서이냐 양자택일하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하나 딱 단순화합시다. 이게 간단해야 돼요. 말은 김정은 교과서냐 대한민국 교과서냐 앞으로 토론할 때 어디 가서 말싸움할 때 꼭 이 말을 하십시오. 김정은 교과서냐 대한민국 교과서냐 양자택일하자. 양자택일하자. 이렇게 나올 때 누가 말싸움에서 이깁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 교과서를 대한민국 교과서를 읽은 사람이 이깁니다. 읽은 사람이. 저는 문재인까지도 이 교과서를 안 읽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과서를 해설한 자기들 쪽의 책을 읽겠지만 이 책은 안 읽어요. 왜냐? 이 책을 읽었다면 이 8종 그리고 2011년에 나온 14종의 교과서를 읽었다면 그 나이에 양심상 그런 이야기 못합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저런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지만은 모르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읽고는요, 여러분들 잠을 못 잡니다. 교과서를 찢어버리든지 불태워버리든지 화가 나든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은 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여기서 알리기라고 했어요. 알리기 전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알아야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왔다가 속 시원하다 해서 저 문을 나가는 저기 사기져 버리면은 이런 짓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알려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알릴 것이냐. 교과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밑줄을 그으면서. 그러나 워낙 교묘하게 치사하게 꼼수를 썼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예컨대 하나 문장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교과서일 겁니다. 미래엔이라는 교과서에 2011년에 나온 게 이렇게 써놨어요.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학생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하여 노태우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왜 틀립니까? 왜 틀립니까? 그때 임수경이하고 문익환이가 정부 허가를 받아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방북하는 사람이 허가 받아서 가면은 노태우 정부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저기 무슨 주사파나 북한의 대남 공장이나 이런 것들의 주선 미립북한 거 아닙니까? 미립북 했으니까 구속한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립북 했다는 말을 싹 빼버리고 이렇게 적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까요? 통일운동만 하려고 하는 이 종교인과 학생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 노태우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적용해가지고 이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가지고 통일운동을 탄압을 했다. 이렇게 신나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가르치도록 교과서가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걸까지 드러내야 돼요. 그러려면은 공부를 하더라도 좀 진지하게, 집요하게 해야 되죠. 저자들이 집요하게 교과서를 돌렸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14종의 교과서 중에서 가장 큰 왜곡 하나를 꼽으라면은 요걸 제가 꼽겠습니다. 두산 동아는 한국사 교과서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1948년 8월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니까 그 열흘 뒤에 8월 25일에 북한은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서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헌법을 만들고 거기서 김일성이를 수상으로 뽑았다. 그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25일에 남북한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왜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이게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인적선 그때 남로당원들끼리가 수만 명 됐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투표를 했어요. 남로당원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내줬어요. 요걸 가지고 인구 비례에 의한 선거를 했답니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이 선거입니까? 북한은 반대가 불가능한 선거 아닙니까? 부정선거라고 해야죠. 그래 해야 북한의 정권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수립되었으므로 정통성이 없고 정당성도 없다 하는 판단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남한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했지만은 북한은 남북한이 같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선거를 해가지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고 거기서 헌법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뽑았다. 이야, 이 김일성은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뽑힌 민주적 지도자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한 정부를 이야기를 할 때는 제주도에서 선거를 반대하고 분단을 반대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뭘지 압니까?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무장봉기 좋은 일이란 뜻이죠. 봉기란 말은. 요렇게 쓰고 있는 게 99.9%의 좌편향 교과서의 기술 방법이에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교과서는 당당하고 정직하게 써야 되는데 요렇게 단어를 숨기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 거냐, 어떻게 하면 어린 영혼을 속일 거냐 하는 걸 연구를 하고 올방에서 작전 계획도 짜고 해가지고 선 교과서가 오늘 대한민국 고등학교 99.9%를 점령을 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좌익 쿠데타가, 총성 없는 좌익 쿠데타가 교실에서 성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공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이게 진실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좌익 쿠데타가 교실에서는 성공했습니다. 그 증거를 두 개를 딱 대릴게요. 좌익 쿠데타가 성공했던 증거. 교과서가 그나마 열심히 만들었어요. 나오자마자 남북한 좌익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 교과서가 친일 독재 비호라고 하면서 이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가만두지 않겠다고 얼음장을 놓으니까 겁에 질려가지고 한 20군데서 채택을 했다가 나중엔 다 빠지고 마지막에 남은 게 세 학교. 좌익 교과서를 비판하는 교과서가 0.01% 밖에 차지하지 못했다. 이거는 확실하게 좌익 쿠데타가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뭘 가르쳐 주느냐? 그 민정 교과서가 다양성을 살린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죽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맨날 들고 나오는 게 다양성이죠. 다양성 좋아하죠. 역사 해석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렇다면 지금 다양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다양성이 없잖아요. 99.9%가 똑같은데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이 대한민국을 욕하고 이승만 욕하고 미국에 대한 정오심을 부추기고 국군을 학살 집단 비슷하게 몰아가는데 여기에 무슨 다양성이 있습니까? 금인정 교과서는 다양성을 포기했습니다. 금인정 교과서로는 다양성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양성은 무슨 다양성이냐?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사실이 다르면 안 돼요. 사실은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이렇게 쓰면 됩니까?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이 남침했다 라고 어느 교과서가 쓰고 다른 교과서는 국군이 북으로 쳐들어갔다는 설도 있다. 요거 다양성입니까?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주장도 있지만은 서쪽에서 뜬다는 주장도 있다. 요거 다양성입니까? 이런 다양성은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여야 돼요. 그러나 해석은 다를 수가 있죠. 다르더라도 모든 교과서에는 원칙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우리가 무슨 교과서를 만들 거냐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앞으로. 그럼 여러분들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교과서를 해야 됩니다. 이 교과서는 일본 사람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가르치는 교과서입니다. 건전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 준법 정신 투철한 정의로운 국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두 번째, 사실에 부합해야 됩니다. 사실에 맞아야 돼요. 사실에 맞아야 됩니다. 박정희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쓰고 잘하면 잘했다고 써야 됩니다. 사실에 맞아야 돼요. 세 번째, 공정하게 기술돼야 됩니다. 공정하게 기술돼야 됩니다. 제가 박정희 좋아한다고 박정희 잘한 것만 쓰면 공정하지 못해요. 요 세 가지 기준, 헌법, 사실, 공정성, 요렇게 기술하기만 해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근사한 역사가 됩니다. 감동적인 역사가 돼요. 역전과 드라마의 역사,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피와 땀과 눈물이 들어간 미국의 결정적인 도움이 있었다. 5만 4천 명의 미군이 여기서 전사했다. 10만 명이 다쳤다. 8군 사령관도 여기서 죽었다. 하버드 졸업생 17명이 여기서 전사했다. 아버지를 장교로 둔 134명의 장교들 중에 35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런 분의 희생, 그리고 근로자의 희생, 기업인의 노력, 민주투사들의 정의로운 투쟁, 그리고 과학기술자의 땀, 이런 게 합쳐져서 오늘날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을 요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충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교과서는 바로 그런 교과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좌편연된 국사학자들은 지금까지 아까 김필재 기자가 잘 보여주었듯이 집필권을 독점을 해가지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쓰레기통에 들어간 계급사관에 기초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중사관에 입각해가지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이승만과 국군과 건국, 호국, 산업화, 민주화, 과학기술자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키우고 그 나라를 또 가꾼 이 위대한 역사를 다 휴지로 만들고 골방에서 벽만 쳐다보면서 그 앙상한 부정적인 이런 역사관을 담아가지고 대한민국 역사책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읽어보면요, 운동권의 보고서 같습니다. 운동권 보고서.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도록 하는 의식화 교재 같은 것을 만들어냈어요. 이 교과서가 얼마나 대한민국의 현실과 다르냐 하는 것은 제가 어제 바다를 드라이빙 하면서 이런 부산 이야기가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데 한 줄도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기업인 잘못했다, 군인 학살했다, 이승만 독재했다. 미국은 참 기가 막힌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교과서가 왜곡한다 해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왜곡하는지 알면은 아마 사람이 머리를 굴리면 이게
이렇게 굴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천재교육이라는 교과서가 말이죠. 한국전쟁의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한 페이지에 대해서 썼어요. 썼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거기에 메가드라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파병해준 트루만이라는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워커 이야기 물론 안 나옵니다. 미국이란 말 안 나와요. 미국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이런 역사책 본 적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게 됐느냐? 이렇게 씁니다. 유엔군이 참전했다. 유엔군이 북진했다. 미국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유엔을 넣어버려요.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미국이 잘한 것은 감추기 위해서, 유엔으로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 꼼수를. 이런 교과서를 우리가 앞으로 역사전쟁을 해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관철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판을 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특히 결판을 내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 다음에 알려야 돼요. 알려야 됩니다. 남북 간의 이 대결 상황은 뭐죠? 이승만 대통령의 정확한 정의에 의하면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남북 간의 이 갈등이나 이런 것은 남북 대결이 아니에요. 이 대결은 소수의 공산주의자와 한민족 전체의 대결입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도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김정은이냐 대한민국이냐가 아니라 김정은이냐 한민족 전체냐의 대결이에요. 이 대결은 어떤 구도로 전개되고 있느냐? 무장 대결도 있지만은 이념 대결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대결은 자유민주주의가 좋으냐 공산주의가 좋으냐 하는 한가득의 대결 구도가 있고, 또 다른 대결 구도는 북한이 한민족의 정통국가냐 대한민국이 정통국가냐를 놓고 싸우는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는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절대로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인데, 그 모든 싸움의 종결점은 어디냐? 역사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전쟁은 모든 것을 끝장냅니다. 역사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역사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역사전쟁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 북한 정권은 민족사의 반역 세력이다. 이단 세력이다. 북한 정권을 편드는 남한의 종북 좌익 선동 세력, 그들이 만든 교과서, 무기로서 만듭니다. 무기로서 만든 교과서를 대한민국 헌법으로서 그리고 사실로서 공정하게 진압을 한다면은 통일로 갈 수가 있다. 그 전쟁입니다. 이게 통일을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될 전쟁을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이 역사전쟁은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분야에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 권력투쟁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종교회 안에서도, 불교, 교회, 성당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그리고 동창회 안에서도, 우선 향후에 낚시 모임, 등산 모임, 어디를 가든지 앞으로는 역사전쟁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고, 이것은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고 배운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 많이 알리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알리는 수단 많죠. 요새
SNS, 트위터, 페이스북, 요새 카톡, 팩스, 뭐 수단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될 것은 김정은 교과서냐, 대한민국 교과서냐, 미래의 젊은 영혼을 누가 차지할 것이냐, 거짓 선동 세력이 차지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김정은한테 갖다 바칠 것이냐, 아니면은 그 젊은 영혼을 우리 손으로, 진실을 아는 우리 손으로 구제해가지고 자유통일로 가는 문턱을 넘을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심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의 행동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는 다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수의 행동하는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한국은 소수의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 다수의 행동하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각성되지 않아가지고 여론조사에서 한 10% 정도로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광우병 선동 때도 처음에는 광우병이 정말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60%나 된 적이 있습니다. 60%. 그러나 항상 보수 세력, 우파 세력, 자유민주 세력은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일어나도 확실하게 일어나요. 진실이 우리 손에 있으니까 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진실이라는 것은 저절로 승리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진실을 알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알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 편으로 돌아온다는 이 검증된 우리의 믿음, 이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가 먼저 알고 싸웁시다. 감사합니다.